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 복장 보시고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한 옷을 입고 지금 강의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군 예비역 대령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해군사관학교와 그 다음에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해양사관들을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예비역이지만 오늘 특별한 강의 내용이라서 오랜만에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예비역 정복을 입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종종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날에는 예비역들도 가끔씩 정복을 입고 어떤 행사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충무공 이수인 신께서 명량해전 이후에 약 40여일 동안을 오지의 서해에서 방랑을 하시다가 40여일 만에 고화도에 안착한 날입니다. 그리고 고화도는 조선 수군 재건의 성지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제가 이 예비역이지만 해군 정복을 입고 지금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화도 하면은 이게 수군 재건의 본산지다. 이렇게 이순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고화도가 조선 수군의 성지라고 불리우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명량대첩 후에 조선 수군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명량대첩은 잘 알고 있지만 즉 명량대첩 이후에 고대까지 오기까지 그 40여일간 기간 여기에 대해서는 주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순신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말씀을 드린다면 또 이순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저는 많이 알려진 지금까지 그 외에 세간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이순신이 가장 처절했던 백의종군에 못지않게 처절했던 이 시기가 명량대첩 후에 약 40일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앞서 강의에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순신이 9월 정유년 9월 16일 날 13척을 가지고 울돌목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대승을 거둔 날 저녁에 바로 전라우성 있는 울돌목 부근에 해역에 있지 않고 당일날 바로 이 당사도란 데로 이동을 해요. 당사도란 데로요. 이 당사도란 데는 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천사대교 암태도 부근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명량해전 첫날 명량해전 후 첫날 밤을 여기서 보내고 이어서 저기 항로를 따라서 저 멀리 군산 앞바다 고군산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명량해전 직전에도 외적의 추적은 꾸준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군으로 본다면은 조선 수군 13척을 이 울돌목에다 가둬놓고 대군 치는 작전이었어요. 그게. 예,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칠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조선 수군이 괴멸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외군들은 조선 수군 약 잔여 폐잔병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13척이라는 걸 확인도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울돌목까지 몰아오는데 수백 척이 이제 울돌목까지는 못 오니까 진도 앞바다라든지 이런 어란포라든지 이런데
있으면서 약 130여 척만 이 울돌목 이 좁은 수로를 통과시켜서 결국은 여기서 13척의 조선수군의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의 이제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결사항전으로 싸웠던 우리 조선수군에게 패배를 하죠. 우리 30여 척이 넘는 적선들이 여기서 예, 파괴가 됐고 했지만은 결국 나머지 수백 척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그걸 잘 압니다. 천하 이순신이 적군들이 다음날 보복하러 온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200척이 밖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순신은 그날 저녁에 있질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전략적 후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계속해서 외수군들이 우수영을 통과해서 이 무안 이런 데까지 계속 추적을 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조선구 수군은 북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바로 여기서 순천의 외계성으로 완전히 가버리고 여기는 이제 외군들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이 40여일 동안 있죠. 굉장히 힘들게 고난 속에서 항해를 하고 체류를 하다가 사실은 전라우승이 다시 와서 체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쭉 내려오면서 확인해서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 체류할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적들 보복 세력들이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안자도라는 곳이죠. 이 안자도에서 18일간을 체류를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제 앞서에서 강의를 드렸지만 이 안자도라는 곳은 본래 과거에 안편도라고 이순신이 10월 11일 날 정년 이 섬에 상륙함에 써놨던 안편도라는 곳이에요. 그 안편도라는 곳이 이제 위에 있는 팔금도냐 장산도냐라고 오랫동안 이렇게 회자되어 오다가 이게 이제 실제로 난중일기에 써놓은 지리학적 어떤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것이 불과 한 5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수들이 수없이 탐사를 하고 탑사, 정밀 탐사를 해서 과거의 그 안편도라는 곳이 현재 안좌도다. 이렇게 이제 학회 보고를 하고 이제 검증을 다 받은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고화도로 오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안자도에서 18일 동안 있으면서 이순신은 뭘 했겠어요? 13척밖에 없는 조선수군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제 전선을 더 구축하고 군사를 더 모으고 해서 저 조선수군을 이제 규모가 크게 전력 강화를 할 것인가 구상을 했어요. 마치 그때 이 안자도 여기서 금 18일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이제 조정으로부터서 교지가 내려져. 명수군이 향후에 내려온다. 그러면 통제사 당신은 명수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합군 사령부 지역을 탐색해 놓아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은 이제 두 가지의 해결할 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큰 장소가 어디냐 하는 문제, 물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13척밖에 없습니다. 명군이 내려오면 수백 척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연합군이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원군이지만 수백 척의 어떤 질린 명수군하고 13척의 조선수군하고 합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이 조선수군은 말 한 번 제대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은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야 돼요. 두 번째, 명수군에 버금가는 이 조선수군 세력을 이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던 곳이 고화도였어요. 이 고화도. 그런데 고화도는 임시 진영이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이미 이순신은 안자도 여기에서 고화도를 올 때 고화도에서 전선 이제 규모 확대하고 병력도 확보하고 해서 더 큰 고금도로 가서 여기에서 명수군을 맞아서 이제 연합수군을 이제 구축하려는 그런 구상을 갖고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고화도라는 이 통제형, 이 특성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아무튼 고화도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통제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고, 또 이순신을 하는 선후배 동료들하고도 여러 번 이제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산도, 여기는 뭐 1593년 통제사가 된 때부터서 1597년 이제 한양을 압송되던 시기까지 여기서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의종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군 통제사가 재임명 받고 12척 수습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해령진부터 쭉 이게 이제 거쳐서 어떻게 왔습니까? 이 울돌목까지 왔죠. 네. 그래서 이제 13척 중에 한 척을 11포로 해놓은 11포라는 데서 한 척이 늘어나서 13척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울돌목에서 13척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수군 통제사였죠. 근데 육지에서 이제 체류하는 장소는 바로 안자도였죠. 여기서 이제 안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명량이전 끝나고 이쪽으로 갔다고요. 여기서 18일간 체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화도로 온 거예요. 여기 고화도, 목포 고화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명수군하고 합동으로 근무할 고금도로 가서 통제해서 이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지휘권을 가지고 이제 군을 지휘했던 곳은 가장 이제 규모가 컸던 한산도죠. 가장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규모로 보나, 그 다음에 이제 기간으로 보나, 이제 고금도, 이게 마지막.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시 임시 해상 작전 기지라기도 봐도 돼요. 목포 과도나 이제 안자도 이런 데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때는 통제영의 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삼도 수군 통제영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고화도 수군진의 성격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부분은 주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시의 명량해전이 끝나고 무려 지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속히 통제사라는 리더십 확보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서해 40여일 동안 힘들게 방랑을 했어요. 예. 목포 포화도 오기 전까지. 안착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기에 수군 통제사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또 수군 전력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명나라 수군이 온다는데 그 이제 이 장수도 물색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화도를 찾은 이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수군진 확보, 그다음에 전력 강화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하나는 조기에 이순신의 통제사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선조가 직접 지시를 한 거니까요. 수군진 확보, 연합 수군이 근무할 수 있는 수군진 확보. 그 다음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도 뭐겠습니까? 수군 재정비죠. 고화도 올 때까지 13척 그대로 했습니다. 어떠한 기록에도 추가로 전선이 늘어났던 기록이 없어요. 명량이 된 이후에 고화도 올 때까지. 그래서 13척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뭐 향후에 조선 수군을 이끌 수도 없고 어떻게 국가에 기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정비하고 전력 강화를 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바로 고도에 안착을 한 거죠. 106일 동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화도, 물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요거 항상 지리적으로 항상 이 군 어떤 이 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지도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고화도가 여기 있어요. 지금 고화도. 그리고 여기 이제 고화도 이 부분 현대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 당시에 보면은 이 지도에서 보듯이 사방 물론 섬이니까 고화도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고화도 지방은요, 연근해에 있는 지방에서 전선 재료,
구입하기 매우 용이한 부분이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정부에서 조정해서 전선을 지을 수 있는 나무는 철저히 관리를 했어요.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화도에 보면 진도, 뭐 완도, 나주, 한평, 무안, 그 다음에 뭐 고창, 전북 이런 데까지 아주 가깝고 여기는 좋은 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선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근에 전선을 지을 수 있는 선소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 다음에 고화도는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군량미 확보에 매우 용이하죠. 지금 영산강이라는 이 수로 바로 여기 이제 영산강 하구 쪽인데 여기는 바닷물입니다만은 목포 하당 쪽입니다. 여기서 쭉 가게 되면 이제 뭐가 있죠? 하구원이 있고 바로 그는 영산강이 있어요. 그래서 나주에서부터 쭉 내려 나주 대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군량미, 그다음 인근의 한평, 그다음에 무안 이 군량미 확보에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거 지리적 환경이 매우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스스로 또 어떤 소금 생산을 또 한다든지 해로 통행첩을 이제 발행해 가지고 군량 확보에 이제 보탬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해로 통행첩이라는 것은 이 목포나 인근 신안 이제 무안 이런 데서 이쪽 이제 서해상에서 어업을 한다든지 이게 통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선박의 규모에 따라서 여기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개인 착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조정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이 명량이전 대치 이후에 이렇게 방랑을 하면서 정착했던 고화도나 이런 데서 불량미로서 많은 이제 몰려드는 수군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가까운 신안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봐도 염전 같은 게 많이 있고 요새는 뭐 이제 그 염전 지역이 이제 친환경 솔라 에너지, 태양 에너지로 많이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그때는 염전이라기보다는 소금을 구웠죠. 예, 소금을 구워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교들을 저기 관리관을 보내가지고 이 신안의 섬들을 관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여기서는 군량 확보에 좋은 장소였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인데 여기 섬입니다. 섬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쪽은 내륙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순신은 여기 고아대에 와서도 저 완도, 진도까지도 심지어는 순천 이런 데까지도 이 첩보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경계 작전이라기보다는 적의 동태를 항상 감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비록 섬이지만 언제 어떻게 군인이라는 것은 왜군들이 또 이 침공일 수도 모르니 그래서 단계별로 여기다 이제 전부 다 무려 이제 순천 이런 데까지도 이제 정보 파악을 하러 다녔으니까 당연히 이런 데는 경계 강화를 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포 유달산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이제 이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케이블카. 야심차게 이제 케이블카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하다라는 섬을 다시 한번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새기게 되는 그런 좋은 이제 환경이 있습니다. 고하도 관련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건 굉장히 절벽입니다. 절벽. 여기는 거의 뭐 천하의 해병대도 상륙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가보십시오 한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 서쪽 이쪽은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절벽인데요. 이쪽도 여기 보면 지금 뭐냐면 물론 산은 완만하지만 이 산 옆으로부터서 뻘밭이 굉장히 길어요. 긴 데는 800m까지 됩니다. 뻘밭이. 그러니까 이쪽이 적들이 사실은 이쪽이 공격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거의 뭐 적선을 타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간에 네, 잠깐만요. 자, 아무튼 목포 고하도라는 데는 이제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천혜의 군사 요충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쪽과 서쪽이 깎아지르던 이 암벽, 그다음에 서쪽은 이제 뻘밭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훨씬 더 다른 어떤 그 지역보다도 수군 이제 즉 외세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목포 고하도를 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 목포 고하도란 데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선 수군이 이제 이게 늘어났는지 한번 부활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목포 고하도 이전 전까지는 약 13척이었죠. 13척. 즉,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포 고하도 오기까지 명량대첩 이후에 늘어났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됐죠. 계속해서 전략적 후퇴를 하면서 방랑하다시피 했는데 40일 동안 무슨 전선을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약 53척이니까 40여 척을 여기 지었어요. 40여 척. 그리고 군사 8천여. 굉장히 많이 확보된 겁니다. 자,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40여 척이라는 것은 106일 동안에 이렇게 빠른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난중일기 기록에만 보더라도 이미 해남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하도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배를 짓고 있는 기록들이 나오죠. 정확하게 이제 특정은 안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배를 짓고 건조하는데 감독도 가고 그랬거든요. 나무도 배로 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사실상 이제 그 통제권이 충청도 붙어서 전북, 전남 모든 지역이 순천 쪽만 빼놓고는 이제 과거 선소가 있었던 곳은 그래서 동시에 이제 전선을 지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충분히 53층은 가능했다라고 보고 실제 자료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고하도의 어떤 그 수군 지인의 재건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수군의 재정비. 그래서 연합수군에 필요한 전력 강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매일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고금도로 이진 후에 약 4개월 후에 그러니까 고하도를 떠난 것은 1598년 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1598년 6월 그러니까 고금도로 간 지 약 4개월 정도 지난 그때의 전선 확보 기록을 보면 전선이 85척, 사우선 85척, 병력이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수군이 부활이 된 거죠.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수세적, 방어적 그런 전략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이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고금도로 이제 이진을 한 겁니다. 고하도에서. 자,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이 남해안 지형을 타고 있겠습니다만은 부산과 목포는 굉장히 극과 극이죠. 동과 서쪽. 예. 그래서 그 적들은 지금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천, 진주, 순천, 여기선까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제해권은 완전히 우리가 빼앗겼죠. 적은 계속해서 여기서 주둔을 하면서 분탕질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수군은 이제 명령해준 이후에 세력이 너무 약화되어 가지고 수세적 이제 작전을 하다가 목포 고하도에서 수군을 재건해서 이제 전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과 가는 가까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금도로 간 겁니다. 중간 지역으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나라 수군이 또 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금도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1598년 7월 달에 명나라 군이 이제 조선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명나라 수군 이제 조선의 수군에 합류하기 약 5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고금도로 가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치밀하게 작전 계획, 전략 계획을 짜고 이순신이 고도에서 106일간을 마무리로 고금도로 이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금도는 이제 고하도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았죠. 더 넓고
훨씬 더 높죠. 그 다음에 둔전을 경영하기 훨씬 좋았고. 그래서 이순신은 자기 기록에다가 고금도에 와보니까 오히려 한산도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보고한 기록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간단하게 30분 만에 마무리합니다만은 이 고화도 얘기를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답사라고 하면 답사고 물론 하지만 한 50여 회를 산속 깊은 데까지 전부 성과학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의문이 되는 것은 그 성과학 문제는 저는 이 축성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지금 난중일기도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시 진이었기 때문에 축성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순신은 이제 부대 관리를 하면서 어떤 순시를 한다든지 검열을 한다든지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전선을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 특히 축성 상태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기체계를 보고 또 있다면 네 번째는 분기 문제를 보는데 고화도 여기는 일기를 106일에서 마지막 부분 빼고는 마지막 며칠 빼고는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참 이런 말 하기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성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축성했다든지 혹은 뭐 성을 짓는데 검열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상인데요. 기상을 제가 또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여기서 106일 동안 실제로 야외에서 어떤 그 활동,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성을 짓는다면. 그렇게 할 만한 가능 날짜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한 것이 임시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화도 자체가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과연 성이 필요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 이순신 지역에서 성을 축성했을까 하는 문제 물론 지금 이제 어떤 기록에는 그렇게 그 이순신 기록 말고요 후에 이제 후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터 추정이라든 된 곳에 입간판 하나 딸랑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시설물이. 그리고 딱 한 가지 있는 게 1722년에 이순신의 그 직계손 5대 그러니까 한 200년 후죠. 200년 좀 못됐지만은 이순신 사후에 94대 통제에서 이봉상이 세운 유허비가 그 유일합니다. 거기가. 네.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고화도를 떠난 지 124년 만에 이게 이제 유허비라는 것이 모충각 안에 있죠. 있고 지금까지 그거 외에는 이제 21세기 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크게 고화도 측면에서 보면 고화도 이 유서 깊은 곳인데 이순신은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이 가치를 좀 더 높이고 또 이순신의 을을 전승하고 하는 계승하고 또 홍보하고 추모하는데 이런 데는 거의 뭐 특별한 행위가 없었다라는 말씀은 현장에 가보시면 다 알 겁니다. 예. 지금 기록에 보면 첫날에 와서 사령부 건물 짓고 선창 확인하고 부두 만들고 이거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없는 것을 있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데 상징성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도 좀 해서 후세들이 이순신호를 좀 계승하고 또 관광의 도시 목포가 고화도 케이블카로 해서 좋은 이제 길을 마련했으니 거기에 정말 조선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영적 지원을 받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흔적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걸 헛되이 이제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놔뒀는데 가능하면 표지석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작은 역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조그만 오두막 사령부라든지 하나를 지어놔도 나쁠 거 없다.
그 너무나 이런 데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 이제 추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진척된 건 없고 또 관료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바뀌어요. 어, 전문가가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관계관분들께서 좀 가능하면 이런 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4월 28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충북 이수진의 탄신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지역의 기관장, 또 일부 정치인, 또 당연히 군 지휘관, 또 학생, 시민 등이 충북 탄신일 기념 행사 때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기념 행사 충무공 노래 한번 딱 빵빠레 불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잊혀진 곳이 이제 고화도가 되고 여기서 이순신의 을이 정말로 확연하게 살아있는 곳인데 또 한 1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4월 28일 날 추모 한번 하고 기념행사가 끝납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또 바람이나 또 이순신을 공부하고 또 이순신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이순신을 이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순신이 흔적이 있었던 곳은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조금이나마 그게 이제 후세들이 볼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본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배울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